귀멸의 칼날 유곽편이 드디어 방영됩니다.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일본 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나아가 사회현상까지 많은 작품이라 후속작의 제작은 초유의 관심사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 후속작이 다루는 곳이 유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유곽이 뭐하는 곳인지 정확히 모르지요. 그래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짧게요. 귀멸의 칼날은 일본에서 초대형 히트를 친 작품으로 일종의 사회현상까지 불러온 작품입니다. 작가인 고토게 코요하루는 이 작품 덕분에 2021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안에 선정되기도 했지요. 현재는 이 작품을 끝으로 고향으로 내려간 상황이고 차기작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과 스토리를 비판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게 데뷔작, 그것도 매주 스케줄이 촉박한 주간 연재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준수한 수준이라 봅니다. 약간 논란이 있음에도 이 작가는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연출력이 좋아요. 어찌 보면 토미노 감독처럼 연출가로 빠져서 10년 일했으면 대성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대성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이 작품은 1억부 판매 클럽에 들어간 작품이고 이 작품 하나만으로 현재 추정 수익만 최소 2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데다가 유곽편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최종장이 방영이 되면 그 수익은 더 늘어난다고 하죠. 그러니 이미 대성한 사람이 맞습니다. 아이고 부럽네요. 사실 처음 작품을 봤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일본 만화는 심의에 관대하다고 알고 있죠. 사실은 일본이 관대한 게 아니라 한국이 사전심의제 운영했던 바람에 지나치게 빡빡했었다는 표현이 맞지요. 근데 일본은 폭력과 성묘사에는 관대합니다만 특정 대상을 언급하는 데는 굉장히 깐깐합니다. 그런데 10대를 대상으로 한 만화가 많이 연재되는 소년점프에는 은근히 유곽이 많이 등장합니다. 귀멸의 칼날 유곽편의 무대는 요시와라입니다. 요시와라는 일본 에도 시대에 만들어진 거대한 유곽을 말하죠. 유곽이란 에도 막부가 공인한 유녀가 사는 곳이고 유녀란 남성에게 성적 서비스를 하는 여성을 말하죠. 에도 막부는 산킨 고타이 제도라는 걸 운영해서 전국의 다이묘들이 쇼군을 아련하기 위해 에도, 오늘날의 도쿄로 몰려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유곽이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착화되자 아예 국가가 법적으로 공인한 것입니다. 제 나라의 관중이 법제화한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유곽은 전국에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유명한 곳은 교토의 시마바라, 오사카의 신마치가 있죠. 이 신마치는 우리나라도 있었는데요. 이토 히로부미가 군인들의 위락시설로 중구 목정동을 신마치로 바꾼 후 여기다가 유곽을 지었죠. 왜 하필 목정동이냐? 목정동은 장충단 바로 옆에 있는데 장충단은 을미사변에 희생된 우리 군인을 추모하기 위해 고종황제가 지은 제사터였습니다. 즉 이토 히로부미는 그 장소 옆에 유곽을 지어서 조선을 지키다 순국한 군인들을 능멸한 것이죠. 이토의 심술이 정말 치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유곽이라는 건 일본인에게는 은근히 익숙한 설정이기도 해서 소년점프의 연재작인 원피스 은혼에서도 요시와라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인에게 요시와라는 딱히 위험한 설정은 아닌 듯합니다. 인기소설 약세의 혼잣말에서 주인공이 살던 곳으로 묘사되는 등 여러 문화 콘텐츠에 이 유곽 같은 것이 묘사된 경우가 많지요. 이렇게 묘사된 유곽은 꽃의 도시라고 해서 굉장히 화려한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30도 못 넘기고 죽는 사람은 둘째치고 20초반에 죽는 사람도 허다했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했고 이를 가리기 위해 과다한 화장을 해야 했는데 이게 곧 납중독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국가가 통치를 위해 여성을 부품으로 활용한 것이며 이렇기에 종군 위안부 같은 걸 만든다는 발상이 떡하니 튀어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 작품에서는 배경이 요시와라일 뿐 성적인 묘사는 없으며 오히려 당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딸을 유곽에 팔아넘긴다는 시대 배경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니 시청하면서 위험한 게 나올 걱정은 없겠네요. 단 아이와 함께 시청하는 경우 아이가 유곽이 뭐냐고 물어보긴 할 텐데 설명은 알아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부모님들의 실력 문제입니다. 유곽편의 보스는 라쇼몬에 버려진 아이들로 나옵니다. 라쇼몬은 예전에는 수도의 정문이었지만 당나라의 교류가 끊기면서 유령 도시가 되었고 이후 시체나 사생아 혹은 밥만 축내는 식소를 버리는 용도로 사용되었죠. 고려장이 사실 한반도의 문화가 아니라 일본의 것을 뒤집어 씌운 거라죠. 어쨌든 라쇼몬은 이렇게 사람들이 멀리하는 곳이 되었고 후에는 도둑이나 반역자들이 도망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려진 아이들은 어른들의 소모품으로 전락했지요. 보스인 나키는 한자로 풀이하자면 떨어질 낙자에 공주 희자를 써서 떨어진 공주, 즉 타락한 공주라는 이름인데 후술하겠지만 오이라는 이름치고는 너무 천박합니다. 버려진 아이에게 맞는 이름이겠죠. 근데 여기서 아이들을 버렸다고 하는데
왜 아이들을 버렸을까요? 이는 당시 일본의 세금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도幕府의 지배자 노코가와 이에야스는 반란을 막기 위해 에도에 가까운 지역은 충성스러운 다이묘에게 주고 의심스러운 다이묘에게는 멀리 떨어진 지역을 줬는데요. 멀리 떨어진 지역의 경우 무려 수입의 80%를 세금으로 바쳐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산킨 고타이 제도 때문에 매년 에도와 자신의 영지에서 번갈아가며 생활했는데 이 과정에서 쓰는 돈이 말이 아닌지라 사실상 소외된 지역의 재정은 거의 파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훗날 큐슈 남단의 사스마부는 워낙 재정이 위험해지자 에도 막부가 내린 쇄국령을 무시하고 서양 세력과 밀무역을 해가며 버텨나갔죠. 당연히 각 번은 이렇게 부족한 재정을 백성을 뜯어서 채웠죠. 당연히 세금이 점점 무식하게 커지자 나중에 마비키라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니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겠죠. 극중에서 나키의 오비는 앞에 매여 있습니다. 다른 유녀와 다른 오비의 위치가 그녀가 최상급의 유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가가 고증이 허술한 편이니 잘못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외모 치장이 화려했고 장식도 많았으며 출신지를 숨기기 위해 독특한 말투인 쿠루와 고토바를 배우겠다고 합니다. 본업뿐만이 아니라 다도, 꽃꽂이, 악기 연주, 노래, 장기, 시, 춤 등 모든 것을 배워야 했죠. 사실 어지간한 것은 다 할 수 있는 초인 수준이었지만 그래봤자 육악의 부속품인데다 잘 살아봐야 30세 운 좋게 살아남아도 손님의 첩이 되지 않는 이상 나이 들면 살아갈 길이 없었죠. 게다가 병으로 인한 후유증은 그렇다 쳐도 걸치고 다니는 장신구 등의 무게가 무려 20kg에서 40kg 육박했기에 나이가 들어서 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장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꽃의 도시 뒤에 숨겨진 가혹한 현실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배경이 있으니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지금은 말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문화 매체에서 육악을 아름다운 꽃이 사는 곳으로 미화하지 말라는 것인지라 육악편 방영 결정이 났을 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재 일본의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다카시 루미코의 신작인 마오에서는 누가 봐도 요시와라인데도 캐릭터들이 일절 육악, 요시와라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 이게 더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고쳐나가야 하는데 뭔지는 쉬쉬하면서 안 된다고만 하면 육악이 뭔지를 알 수가 없고 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귀멸의 칼날이 요시와라는 고중 오류라 볼 수도 있는데요. 에도 막부가 요시와를 만들었을 때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려한 곳이었을지 몰라도 귀멸의 칼날의 무대는 바로 다이쇼 시대입니다. 1912년부터 1926년인데요. 요시와라는 1870년대에 몰락했는지라 저렇게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고중오류죠. 작품의 작가인 고토게 키오와루 혹은 소년전부 편집부가 잘 몰랐던 걸까요? 역사 공부가 이래서 중요한 듯합니다. 단 운영 자체는 1957년 관련 법규가 통과되면서 그제서야 멈췄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름과 무대만으로 말이 나올 만한 곳인지라 이번 육악편은 18화라는 특이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방송 편성 스케줄상 보통 애니메이션은 12화, 24화 등으로 12배수로 구성되는데 이 작품만 특이하게 18화, 그것도 무한열차편 TV판 편집이 7화니 육악편 본편은 11편이라는 애매한 분량이란 것이죠. 추측컨대 문제가 되는 육악편만 심야 편성을 하고 이후 에피소드는 모든 시청자가 볼 수 있는 프라임 타임에 방영하고 싶다는 뜻이 아닐까요? 말은 그 질병으로 인해 제작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만 다른 작품도 아니고 제작비를 확실히 뽑아낼 수 있는 이런 대작을 환경이 어렵다고 제작을 덜어서 내보낼 리가요. 육악편이란 이름만 들으면 걱정할 일이 많은 듯 보입니다만 사실 이 에피소드는 성적이라기보다는 오이란과 육악문의 어두운 면, 일본 역사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겉보기에 화려해도 속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상현 다키의 과거가 그 이중성 속에 숨겨진 드라마이니만큼 한국에서도 TV판이 방영되었으며 200만 관객이 본 초특급 작품이니 어떤 방식으로든 소개가 될 듯합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아이가 육악이 뭐냐고 물어보면 알아서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재미있으셨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